겸손은 힘들다. 자, 어제 대통령실에서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반일 프레임은 국익 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브리핑을 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1차 행정지도는 4월 26일입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 4월 26일입니다. 대통령실이 이 라인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 4월 26일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네이버에 자본관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1차 행정지도가 3월 5일이고 2차 행정지도는 4월 16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월 5일이면 4월 26일까지 거의 두 달이란 말이죠. 첫 행정지도 이후에 거의 두 달이 지나서 윤석열 정부 첫 공식 반응이 나왔는데 과기부 2차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긴 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뭘 유감을 표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매각하라고 한 적 없는데 네이버가 혼자 압박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가 혼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행정 지도에 자본관계 재검토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본관계 부분 재검토. 다시 띄워주세요. 자본관계를 바꿀 방법은 주식회사에서 지분을 팔거나 사거나 해야 되잖아요. 둘 중 하나예요. 일본 정부가 그럼 네이버도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사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이버가 가진 지분을 일본에 팔라고 요구한 거예요. 둘 중 하나인데 이 명백한 거를 팔라고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바보인 척하는 거예요. 바보 신용을 하면서 일본 변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들 뭐냐고 화를 내니까 반일 프레임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 영상 봅시다 이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일본이 우리 기업을 뺏어가도 가만히 있어야 지켜지는 국익은 우리 국익이 아니죠. 일본 국익이죠. 저 말에 앞에 일본 국익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제 여론조사 코스에서도 조사했는데 국민 88%가 라인을 지켜야 한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88%가 반일인 거예요. 이 양반들 논리에 의하면.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죠. 네, 네이버가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네이버 니네가 니네 입장을 밝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되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대통령실이 원하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대통령실은 일본에서는 매각하란 말 안 했잖아. 니네가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네이버가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네이버는 지금 지분 매각 협상에 이미 나섰다고 했거든요. 왜냐?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2번이나 했으니까. 그 나라 정부가 요구하는데 기업이 어떻게 버팁니까? 이럴 때는 우리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분 매각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 일본이. 이렇게 바보인 척 하고 있잖아요, 바보인 척. 왜냐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니야, 일본은 지분 매각하라는 적 없어. 기업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지분
매각 협상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대로 좀 진실되게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그러면서 기업의 의사에 반하면 항의한다고 하거든요. 계속 하는 말이 앞에 전제가 붙었잖아요. 기업의 의사에 반하면 네이버가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네이버가 팔고 싶어서 파는 거라는 말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기업의 의사에 반하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이버가 팔고 싶어서 파는 거예요. 일본이 팔라고 한 거 아니야. 바보 신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국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한테 좀 더 진실되게 하라는 건 네이버 니네가 이거 필요해서 팔려고 하는 거잖아. 그 말을 해. 그 말을 해.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가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저는 해석이 되고 그래야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매국 행위예요. 그래놓고 기업에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특검에서 책임자 다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뭘 또 일본에 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니까 조국 대표가 어제 독도 간 거 아닙니까? 네, 어제 그렇습니다. 몇 시에 갔어요? 어제 오전 8시 강릉에서 출발을 해서 11시 30분쯤에 울릉도에 도착을 했고 오후 2시쯤 독도의 여객선을 탑승 후에 독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국 대표는 오후 4시에 독도에 도착을 한 뒤 성명을 통해서 대일굴종 외교를 비판했습니다. 다시. 문장을 4시에 정확하게. 도착을. 4시에 도착했다고요? 네, 독도에. 4시에 도착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그거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울릉도에 가서 배를 갈아타고 아침에 출발했는데 오후 4시에 도착했다? 네. 자, 어제 도착해서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봅시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습니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입니다. 불과 2년 안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일본 정부는 자신감을 얻었나 봅니다. 선을 넘고 있습니다. 네이버로부터 라인 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합니다. 지금 기조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매국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이 말 하자마자 일본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일본 반응 봅시다.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まして、領土、領海、領空を断固として守り抜くとの決意のもと、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일본 관방장관이 저 정도로 얘기하면 즉시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있죠. 예, 그 뉴스 하나 기억하시고 다른 뉴스들은 다 그냥 포탈 보면 되는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뉴스가 동시에 있었어요. 먼저 검찰 인사 뉴스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교체됐습니다. 이거 어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났는데 어제 검찰총장의 참모라고 할 수 있죠. 대검의 검사장급이 총 8명인데 그중에 6명을 어제 바꿨거든요. 그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 9월에 이 검사장급 인사를 했어요. 지금 인사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중앙지검장 밑에 있는 차장이 4명 있어요. 몽땅 다 바꿨어요. 검찰 역사에 이런 인사는 없었습니다. 인사철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 4명을 다 날렸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우선 왜 이런 인사를 했느냐?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부인 관련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부인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벌써 총선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간간히 흘러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바꾸려고 했죠.
그때 못 바꿨어요. 그리고 이번에 민정수석, 검찰 장악을 위해서 민정수석실 신설한 거 아니냐고 했었잖아요. 민정수석이 임명되자마자 이 사람이 인사 전문가예요. 신임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을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민정수석이 임명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의 간부들을 통째로 다 날렸어요. 전부 다. 근데 이걸 검찰총장이 했을까요? 검찰총장 참모 8명 중에 6명을 어제 한 번에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4개월이요. 내가 4개월이나 안 그랬나요, 지금? 아, 네. 안 했어요? 말을 네, 내가? 4개월에서 5개월이라고 하셔서 4개월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3개월. 생각해보니까 4개월이에요. 예. 검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검찰총장이 한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이제 곧 관둘인데 자기 참모들을 왜 다 바꿔요? 이 정도 되면은 검찰총장 나가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안 믿는 얘기예요. 검찰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검찰총장이 그대로 있으면 바보죠. 검찰총장이 조만간 관둔다는 얘기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의 인사예요, 이게. 너 나가. 그리고 네 밑에 있는 네 참모들 내가 다 바꿔버렸어. 가만히 있으면 바보지. 그리고 데려온 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 하던 전주지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전 사돈 털고 있던 그분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꽂았어요. 이거 잘하면 검찰총장 시켜준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서울지검장 잘해봐. 다음 검찰총장은 너야. 이런 말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지금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 원래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송지검장도 친윤이라서 거기 간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근데 그런 사람도 이제 못 믿겠다고 내치는 것이고 자신이 믿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만 거기 꽂았다. 역설적으로 레임덕이 이제 검찰 문턱까지 왔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 뉴스고 대통령실 용산에서 한 인사라 이거죠. 검찰총장은 허수아비가 된 거고. 그리고 검찰도 못 믿겠다는 이야기고. 레임덕이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는 민주당이 어제 이화영 부지사 건으로 특검 발의가 됐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통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외에 회유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 잠깐 봅시다.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덮고 왜곡하고 그래서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는 검찰의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을 발의하겠다.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자, 뭐 특검 발의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 이거는 검찰을 상대로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최근에 주장하기를 검찰이 자신과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서 같은 방에 놓고 회도 주고 술도 주고 하면서 회의했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검찰은 부인했어요. 그런 일 없다고.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 관계자들을 같은 날 검찰로 불렀나?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있던 구치소에서 나갔나? 출정했나? 기록을 확인하면 돼요. 다 기록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법원이 그 출정 기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법원이 구치소에 보낸 사실조회서를 구치소가 분실했다고 처음에 해명했어요. 그 분실해서 법원에 못 준다고. 법원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 전에 수원구치소에 갔거든요. 가서 소장을 만났어요. 그 사실조회서 분실했다면서요. 소장이 말합니다. 분실 안 했다.
그러면 이 출정 기록 내놓으라고 했더니 못 주겠다고 했어요. 검토해 보겠다고. 자,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 김강민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구치소가 출정 기록 못 내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답니까?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을 근거로 되고 있는데요. 예. 예, 뭐 해당 내용이 뭐 그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거나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거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법원이 처음에는 사실조회에서 보냈는데 왜 법원에 제출 안 하냐고 했더니 사실조회에서 분실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분실했다고 했죠. 이유를 처음에는 분실 때문에라고 하더니 이제는 법률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조회에서 분실한 거 맞냐고 했더니 구치소장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찾아가서 항의하고 왜 안 주냐? 분실한 건 무슨 이유냐라고 하니 분실하지 않았다고 다시 말을 바꿨죠.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법이 그래서 못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초창기에 일찌감치 벌써 검찰한테는 그 내용을 줬죠. 이게 개인정보 때문이면 검찰한테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검찰한테 준 것도 개인정보 위반이기 때문에 그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한테는 다 줬는데 법원에도 안 주고 당사자가 요구해도 안 주고 그리고 어딥니까? 야당에 가서 달라고 해도 안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검찰만 준 거 아닙니까? 검찰한테 준 건 근거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자, 지금 하나는 개인정보 때문이고 하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봐 이런 표현도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죠.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한 대로 그때 나하고 같이 만났다. 그때 적어도 이화영 부지사 주장처럼 검찰에 출정한 기록이 같이 있으면 같은 날 그 사람들 다 불렀다는 건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판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김성태, 방영철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때려잡고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원구치소가 아예 그걸 내놓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특검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검찰을 상대로. 최상병 사건은 검찰을 특검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검찰을 특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을 특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뭘 의미하느냐. 다른 뉴스 그냥 포탈 읽어보세요. 이 두 가지 뉴스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폭풍 전야다. 지금 양쪽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거예요. 용산은 애초에 자기들이 임명했던 사람들도 이제 다 못 믿겠고 찐윤만 믿겠다 해서 수비벽을 쌓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특검을 발의해서 공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대로. 이제 곧 엄청 큰 싸움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22대 출범하면. 그래서 국회의장도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는 것이고 국회와 용산에 거대한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싸움은 6개월 이내에 승부가 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승부 결과에 따라 이 정권이 앞으로 3년을 더 갈지 말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폭풍 전야를 의미하는 뉴스가 어제 양쪽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있는 이 저지선 검찰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최전선이고 거기서 큰 싸움이 벌어진다. 이 폭풍 전야를 밝히는 최재형 목사의 출석도 어제 있었죠. 예, 출석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봅시다.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니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폭풍전야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김진이었습니다.